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그 일로 아빠 사업까지 망하면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엄마와 저는 떠난 아빠를 그리며 슬픈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저를 위해 살겠다는 의지로 꿋꿋이 버티시며 인생을 살아오셨고 그 덕에 저희 엄마는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를 돌아가시게 만든 원수와 27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연으로 말이에요. 바로 제가 사랑했던 저와 결혼까지 약속했던 예비 남편의 엄마가 저희 아빠를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예비 시모를 보며 저는 한설인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법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빠가 크지는 않지만 작게 사업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시니 어릴 적 저는 아무 걱정 없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때가 제가 7살이 되던 해였는데 어느 날인가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을 내놓으라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에 겁을 먹고 울고 있었고 엄마는 그런 저를 끌어안으며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 사업이 망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였던 넓고 좋은 집에서 단칸방 반지하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으니 저는 유치원도 더는 다닐 수도 없었고요. 그래도 저는 그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반지하방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더는 무서운 어른들이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지 않았으니까요. 집은 가난했어도 여전히 제 곁에서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집을 팔고서도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빠는 밤낮으로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니시기도 했고요. 그날은 제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아빠가 그날 출근하시면서 유독 저한테 평소보다 더 다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아빠 배웅을 하는데 아빠가 저를 꼭 끌어안으시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언제나 우리 수진이 곁에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앞으로도 우리 딸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지? 나 씩씩하게 잘 클 수 있어. 그래, 우리 딸. 그래야 아빠 딸이지.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지? 늘 고맙고 늘 미안했어. 아니, 당신 무슨 꼭 멀리 떠날 사람처럼 오늘따라 갑자기 왜 그래?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여보, 너무 힘들면 오늘 무리하지 말고 쉬어. 나도 곧 일자리 알아보러 다닐 거고 나는 당신 건강이 우선이야. 아니야, 다녀올게. 그러면 수진이랑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저희 아빠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엄마가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던 겁니다. 엄마는 밤에 걸려온 전화를 받자마자 울면서 제 손을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자 침대에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저희 아빠가 보였습니다. 항상 저를 향해 웃어주던 아빠가 가만히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저는 아빠가 주무시고 계신가 하는 생각에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아빠한테 말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빠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전에 엄마가 아빠에게 다가가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아빠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정신 좀 차려보라고. 이렇게 허무하게 가면 나랑 수진이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보라고. 죽지 말란 말이야. 저는 그제 알았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도 아빠를 붙잡고 흔들어 깨우며 말했어요. 일어나. 아빠 죽지 마. 아빠가 사랑하는 수진이가 왔단 말이야. 아빠 일어나. 아빠.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아빠가 다시 일어날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저희 아빠를 허무하게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커서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여관에서 혼자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빠가 마지막 출근길에 저에게 했던 말이 아빠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라는 사실을요. 아빠가 떠나고 엄마는 매일 울면서 하루를 버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일가 친척도 없고 저희 집에 돈이 없어 저도 유치원을 못 가는 상황이니 엄마는 혼자 있을 제가 걱정되어 같이 데리고 외출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도착했던 곳은 바로 저희 아빠의 사업을 망하게 만들고 돌아가시게 만든 원용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빠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한 고향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도 아빠처럼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향 누나가 급하다며 잠시 빌려가 쓰고 돌려주겠다면서 아빠에게 돈을 빌려가는데 큰 거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으면서 저희 아빠가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큰 어음을 막지 못해 회사가 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고향 누나라는 사람은 아빠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면서 발뺌까지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에겐 원수나 다름없었죠. 엄마는 아빠 고향 누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대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살려내! 당장 내 남편 살려내라고. 당신이 우리 남편한테 돈 빌려가 놓고 갚지 않아서 우리 남편이 죽었으니까 당장 내 남편 살려내, 이 살인마! 그렇게 저희 엄마가 대문을 두드리자 한 여자가 나왔고 엄마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았어요. 이 악마야. 너 당장 우리 남편 살려내. 우리 남편에게 돈 빌려가 놓고 왜 안 갚았어? 금방 쓰고 돌려준다고 해놓고 안 갚아서 우리 남편 빚더미에 쌓이게 해서 왜 죽게 만들었냐고. 너 당장 우리 남편 살려내. 우리 남편한테 빌려간 돈 당장 내놓으라고. 그러자 여자는 저희 엄마 멱살을 뿌리치고 말았고 그대로 저희 엄마는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 울면서 엄마를 붙잡았어요. 엄마 많이 아파. 아줌마는 아파요. 왜 잘못도 없는 우리 엄마 넘어뜨려요? 왜 우리 엄마 아프게 하느냐고요? 진짜 둘 다 쌍으로 구질구질하게 구네. 내가 언제 당신 남편한테 돈을 빌렸다고 그래? 막말로 당신 남편이 나한테 돈 빌려줬다는 증거 있어? 뭐라고? 당신 남편한테 받은 돈 내가 예전에 빌려줬다가 이번에 돌려받은 거였고 그래서 내 돈 내가 받은 건데 그게 왜 당신 남편이 나한테 빌려준 게 되는데? 내 돈 내가 받았는데 왜 그걸 돌려줘야 하느냐고? 당신 지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고. 우리 남편이 분명히 당신한테 빌려준 돈이라고 했어. 당신만 아니었어도 회사 망하지 않았다고. 얼마나 억울해하고 한탄스러워했는데 당신이 우리 남편한테 돈 떼먹지만 않았어도 우리 남편은 안 죽었다고. 웃기고 있네. 막말로 나한테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도 없고 그러면 아무리 우겨봤자 꽝이라고. 그리고 당신 남편 사업하는 사람 아니었어? 사업하는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돈을 빌려줬다면 나한테 받은 차용증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나한테 돈 빌려준 게 맞으면 내가 써준 차용증이라도 가지고 와서 돈을 달라고 하든 말든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져! 그렇게 여자는 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는 하염없이 바닥을 치며 울다가 저를 껴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커서 엄마한테 들어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엄마 말이 아빠가 분명히 지인 누나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아서 회사 금고에 보관해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금고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도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아빠를 죽게 만들었던 여자를 고소해서 혼을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당시는 제가 많이 어렸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가 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건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빠를 아프게 만든 그 여자를 반드시 커서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빠가 없는 삶은 정말이지 많이 힘들었어요. 게다가 아빠가 남긴 빚을 갚으며 살아야 했기에 엄마는 몇 곱절로 고생을 하셨죠. 엄마가 그때 빚쟁이들을 만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전부 반드시 꼭 갚겠다고 설득해서 빚쟁이들이 엄마를 고소 안 하고 기다려주기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 먹고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일을 구해야 하는데 제가 유치원에 갈 형편이 안 되니 저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니 더욱 만만치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저를 집에 두고 일을 나가셨어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아빠를 떠나보낸 뒤라 저 혼자 있다가 사고가 나서 저마저 잘못될까 봐 겁을 먹으셨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아빠와 결혼해 살림만 하던 사람이니 너무 순진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엄마는 저를 데리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다가 길에 어느 한 식당에서 그릇 닦을 직원을 구한다는 종이가 붙은 걸 보았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사장님한테 일자리를 달라고 사정사정했죠. 지금 그러니까 저 꼬마를 데리고 우리 식당에 출근을 같이 하겠다는 소리예요? 아니 어떻게 애를 데리고 와서 같이 일을 하겠다는 거야? 어린애가 식당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장사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그렇게는 절대 안 돼. 사장님, 이렇게 부탁드려요. 우리 딸 평소에도 조용해서 말썽도 안 피우고 그냥 식당 구석에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약속드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남편 얼마 전에 세상 떠나고 제가 앞길이 막막해서 그래요. 제가 정말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그래도 안 돼. 식당에서 손님들 들락거리는데 애가 식당에 계속 앉아 있어봐. 손님들도 싫어하고 또 어린애가 어떻게 말썽을 피우지 않고 가만히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제가 그때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솔직히 사장님이 엄마 혼내는 것도 무서웠지만 그때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웠던 상황이라 식당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는 걸 보니 너무 배가 고파서 힘든 마음에 울음이 나왔던 겁니다. 게다가 사장님이 저 때문에 엄마한테 일자리를 줄 수 없다고 하니 모든 게 제 잘못 같아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아니 얘는 갑자기 왜 울고 그래? 죄송해요. 식당에 오니까 아줌마 아저씨들이 밥 먹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저만 없어도 엄마가 식당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 죄송해요. 아빠. 아빠 보고 싶어.
사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집에 라면도 없고 쌀이 떨어져서 아침에 굶겼더니 애가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고파서 그런가 봐요. 지금 뭐라고 했어? 집에 쌀이랑 라면이 전부 떨어졌어? 그렇다고 아이를 굶기면 되겠어? 내가 얼른 밥 차려줄 테니까 밥이라도 먹고 가. 손님 오면 방해되니까 저기 주방 뒤쪽에 직원 휴게실로 만든 작은 방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서 먹도록 해요. 그리고 아이 엄마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일자리를 구하려면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든 누구한테 맡기든 해서 일을 하란 소리였어. 사장님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남편이랑 결혼해서 살림만 했던 사람이라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제 형편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도 그렇고 누구한테 맡길 형편이 아니라서요. 알겠어. 그러면 아이 데리고 와서 일하도록 해. 대신 아이 엄마 일하는 동안 아이 엄마 딸은 직원 휴게실에서 지내게 하고 절대로 밖으로 나와서 영업 방해하면 안 돼. 여기 주방에서 불도 쓰고 위험하다고. 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로 열심히 일할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는 식당에서 그릇 닦기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엄마 일이 방해가 될까봐 엄마 일하는 동안은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동화책을 읽으면서 조용히 있었고요. 그래도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매일 공짜로 주니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 사장님이며 아줌마 아저씨들이며 저를 많이 예뻐하며 챙겨주셨고요. 엄마도 식당 일을 하면서 기운을 얻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살아날 구멍도 생겼고 저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쁘신 것 같았죠. 그래서 엄마는 식당 일이 익숙해지면서 쪽잠을 주무시며 밤에는 24시간 하는 국밥집 서빙에 또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며 일을 늘리셨어요. 밤에야 제가 혼자 있더라도 잠을 자니까 절 돌봐줄 사람이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엄마 마음도 점점 안정이 되니 저를 혼자 두고 다녀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았죠. 그래서 저도 밤에는 엄마 없는 삶에 익숙해져야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아빠 빚을 어느 정도 청산하게 되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가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일을 배운 것도 있지만 원래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순두부찌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끓이셨거든요. 그래서 순두부찌개 전문점을 차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작은 순두부찌개 식당을 열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순두부찌개가 워낙 맛있기도 하고 또 그때가 조금씩 한류봄이 일면서 해외에서 관광객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 엄마 순두부찌개 가게도 외국 관광객이랑 손님으로 항상 차고 넘쳤어요. 그렇게 엄마 식당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엄마는 식당을 하나에서 2개로, 2개에서 3개로 늘리게 되었고요. 그러자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엄마는 큰 순두부찌개 체인점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아빠는 떠나셨지만 저를 지키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엄마의 신념이 엄마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고 커서 그런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았고요. 엄마가 저 때문에 힘들게 사셨는데 뭐라도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덕분인지 저는 대학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회사로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곁에서 저도 엄마 일을 돕고 싶었거든요. 그때가 엄마 사업이 잘 돼서 해외에도 체인점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 곁에서 응원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엄마에게 정확히 들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그랬지만 기회가 된다면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꼭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엄마도 아빠를 죽게 만들었던 그 여자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살면 내 마음도 나빠진다면서요. 아빠를 위해서라도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억울하고 가슴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엄마 말처럼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운명적인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이에요. 저는 사실 연애를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저는 제 일을 좋아했고 그래서 연애보다는 일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33살 때 취미로 하던 테니스 동호회에서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마음만 보고 끌리게 되었고 예비 남편의 대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사귀며 알게 된 게 예비 남편의 직업이 수의사더라고요. 예비 남편 말을 들어보니 저처럼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예비 남편 어머니도 저희 엄마처럼 사업을 한다는 것이었죠. 예비 시모는 작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비 남편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저희 아빠 일에 같이 마음 아파해 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도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시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예비 시모의 따뜻한 모습에 저도 금세 마음을 열었고요. 그래서 몇 번 예비 시댁에 놀러 가다 보니 과거에 고생하신 저희 엄마 이야기도 하면서 아빠 이야기까지 자연스레 하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에 예비 시모는 눈물까지 훔치면서 같이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수진이 네 아빠가 친한 지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잘못되시고 네 엄마가 너 데리고 식당에서 일까지 했다는 거냐? 워낙 집이 힘들고 가난해서 어릴 적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었고. 네. 그때는 제가 배고프다고 하면 엄마가 슬퍼할 것 같아서 꾹 참았는데 유치원에 보낼 돈도 없고 엄마가 식당에서 일한다고 저를 같이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 손님들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에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울어버렸어요. 그 모습에 식당 사장님이 안 되었는지 저희 엄마한테 일자리도 주시고 저희 엄마 일하실 동안 직원 휴게실에서 저도 지낼 수 있게 해주셨지만요. 아이고, 수진이 네 말만 들어도 내가 다 애처로운 게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세상에 어쩜 그렇게 못된 인간이 다 있니? 네 아빠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믿고서 돈까지 빌려줬는데 네 아빠 돌아가셔서 돈 달라고 집까지 찾아갔는데도 돈 빌려준 적 없다면서 발뺌을 했다는 거잖아. 그런 처죽일 인간이 또 어디 있을까? 나는 내가 항상 수강생들에게 강의하면서도 하는 말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일단 양심부터 챙겨야 한다는 거다. 그렇지 않고 성공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성공도 의미 있는 거지.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셔서 성공한 저희 엄마를 제가 존경하는 거고요. 맞다. 정말 한시라도 빠르게 수진이 네 엄마를 만나 뵙고 싶구나. 서로 고생해서 성공한 것도 비슷하고 나랑 아주 통하는 게 많겠어. 그런데 수진이 네 부모님 조남은 어떻게 되시니? 미래 사돈 되실 분들인데 내가 이름이라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 네, 저희 엄마 성함은 최숙자 미자 되시고요. 저희 아빠 성함은 송재자 성자 되세요. 뭐라고? 수진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 아빠 이름이 송재성이라고? 네, 어머니. 그런데 무슨 잘못된 것이라도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수진아, 너희 아빠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 집까지 찾아갔었다고 하면서 얼굴은 기억나는 거니? 네,
사실 너무 어릴 때라 얼굴까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아요. 그냥 그때 일이 워낙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그 상황만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너희 엄마도 그때 네 아빠 돌아가시게 만든 빚쟁이 얼굴 기억 못 하실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머니 그거 왜요? 아니다. 혹시 그 인간 찾아서 나중에 복수라도 할 생각이면 얼굴이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니? 아, 사실 저도 커서 아빠 이야기 들었을 때는 그 여자 어떻게든 찾아서 복수해주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나쁜 마음 먹고 살면 나쁜 사람 되는 거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보니까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은 언젠가 자연히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제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나쁜 마음 먹고 살고 있으면 하늘에 있을 저희 아빠가 속상하실 것 같아서 행복하게 살자. 지금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 복수할 마음이 없다니.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구나.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네? 제가 복수할 생각이 없다는데 왜 어머니께서 마음이 놓이시나요? 그게 그러니까 너도 우리 아들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수진이 네가 지난 날은 잊고 행복하게 산다고 마음먹은 게 네 아빠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일이니 다행이라는 거지. 그 말이었다. 네, 어머니.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비 시모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절 걱정해 주는 마음에 그렇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 얼굴을 빨리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 사업이 워낙 잘 되다 보니 해외에도 체인점을 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잠시 외국에 한동안 나가 있는 상황이라 예비 시모가 보고 싶어도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예비 남편 얼굴은 저희 엄마가 해외로 출장 가시기 전에 몇 번 봤었고 엄마도 저희 결혼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결혼 준비를 차곡차곡 하면서 엄마가 외국에서 돌아오시면 상견례 날짜를 잡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앞으로의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일로 사람이 왜 죄짓고는 못 산다고 하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엄마가 해외에서 돌아오고 상견례 날짜가 잡혀서 저희는 상견례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를 만나러 가게 되었는데 방으로 들어선 순간 엄마의 표정이 싹 달라졌던 겁니다. 저는 엄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엄마는 아무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표정이 굳어 보이는 게 제 착각인가 생각하며 자리에 앉게 되었죠. 하지만 그와 다르게 예비 시모는 저와 저희 엄마를 보더니 아주 반가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족이 된다면야 잘 지내야겠죠. 엄마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 저희는 서로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 말 들으니 사부인도 젊어서 남편 일찍 떠나보내고 사업하면서 많이 힘드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생 많이 심하셨겠습니다. 네, 고생이야 말로 못하죠.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고 그렇게 저희 아들 하나만 보고 버티며 살았으니까요.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유, 그때 생각하니까 괜히 눈물이 나오네. 하지만 그 덕에 사부인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사업에 성공도 하고 또 강의도 하게 되었고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 아닌가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처럼 말씀하시네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 게 사부인이 말씀하시는 그 성공 위에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적이 정말 없으신 겁니까? 예? 아이고, 저는 절대로 저조차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짓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여린데요. 저는 길에 지나가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죽입니다. 옆에서 보는 제 아들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며 살겠어요? 제 주변에 물어보세요. 세상에 저처럼 착한 사람 없다고들 해요. 제가 못되게 살았으면 사업하면서 어떻게 사람들 모아놓고 비싼 수강료까지 받으면서 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더는 역겨워서 들어줄 수가 없네. 당신이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죽여? 착하게 살아? 사람까지 죽여놓고 지금 네 주둥이에서 그런 말이 나와? 예? 사부인, 제가 사람을 죽이다뇨.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 정말 기억 안 나? 27년 전의 일. 정말 기억 안 나냐고? 당신이 내 남편한테 빌린 돈 안 갚아서 회사도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들었잖아. 수진아, 너희 결혼 절대 안 된다. 네 아빠 죽은 게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네 아빠 사기쳐서 돈 빌려간 다음 갚지 않아서 아빠 회사도 망하고 네 아빠도 그렇게 된 거라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우리 아빠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진영 씨 엄마라는 소리야? 그래! 그래놓고 저 여자가 지금 뻔뻔하게 본인이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때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를 떠나게 만든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게 바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였다는 것도 몹시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심장이 정신없이 뛰면서 숨까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예비시모의 반응이었죠. 본인의 정체가 발각되자 예비시모가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으니까요. 젠장, 시간도 오래 흘렀고 당신 딸은 내가 얼굴 몰라봐서 당신도 내 얼굴 몰라볼까 하고 혹시 기대했는데 역시 아니었나 보네. 그냥 속일 수 있으면 속여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아직도 기억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정말로 어머니가 우리 아빠 돌아가시게 만든 그때 그 여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집 사연 말하면서 저희 아빠 이름 이야기했을 때 전부 알고 있었으면서 왜 모른 척했던 거예요? 우리 아빠까지 돌아가시게 만들었으면서 왜 뻔뻔하게 모른 척했었냐고요? 그거야 이유 뻔한 거 아니냐? 솔직히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너희 집 다 망했는지 알았는데 네 엄마가 성공한 사업가에 해외 체인점까지 열어서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회사 사장님이 되었다는데 그런 집이랑 사돈 맺는 걸 누가 마다하겠니? 네 엄마 죽으면 그 사업 수진이 네가 물려받게 될 테고 그러면 우리 아들도 같이 그 덕 보며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라고요? 지금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찡쓴만도 못한 인간! 저는 그때 너무나도 화가 나서 물컵을 들어서 예비시모 얼굴에 확 물을 뿌려버렸습니다. 감히 우리 아빠 돌아가시게 만들었으면서 그래놓고 우리 집안 재산 노려서 진영 씨랑 나랑 결혼하게 만들려고 했어. 그것도 내가 당신 얼굴 기억 못하니까 우리 엄마도 기억 못할 거란 생각에 당신이 누구인지 숨기면서 우리 아빠 죽게 만든 게 누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인간이냐고! 뭐 그런 일로 호들갑이니. 그리고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 돈은 네 아빠가 나한테 빌려준 게 아니고 오래전에 나한테 꿔간 돈 갚은 거다. 네 아빠가 그 돈 나한테 빌려줬다는 무슨 증거라도 있냐? 어디 증거 있으면 가지고 와봐. 그러면 내가 너랑 네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야 마. 내 앞에서 두 손 모아 빌게. 그걸 말이라고 해? 뚫린 주둥이라고 뭐든 내뱉으면 되는 줄 아느냐고. 나 원래 복수 같은 거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내가 지금 한 일들 100배 1000배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우리 아빠 죽게 만들었으면서 어떻게 모르는 척하고 날 며느리로 받을 생각을 해? 우리 아빠 죽게 만들고
엄마랑 내 가슴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당신도 꼭 피눈물 나게 만들 거라고. 진영 씨, 미안하지만 이 결혼 못할 것 같아. 우리 없던 일로 해. 자기 엄마, 우리 아빠 돌아가시게 만든 원수고 나 그런 진영 씨랑 절대 결혼 못하니까. 그리고 끝까지 반성 못하고 뻔뻔하게 나까지 속여 진영 씨랑 결혼시키려고 한 자기 엄마, 내가 절대 용서 못하니까 두고 봐. 그렇게 저는 그날 복수에 대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원래 저희 아빠가 바라는 건 저희 행복이란 생각에 참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예비 시모의 행동을 보면서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비 남편의 표정을 보니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몹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떻게 하면 예비 시모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27년 동안 한이설인 복수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예비 시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보다 유튜브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수강생을 모아서 하는 강의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는 사실을요. 본인 잘못도 반성 안 하고 뻔뻔하게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점 하나가 있었어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신뢰와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었죠. 본인의 이력이나 성공을 속이거나 가짜로 조작해 만들어서 성공을 했다가 망한 유튜버 사업가들도 여럿 있었고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예비 시모가 사기를 쳐서 돈까지 빌려서 저희 아빠까지 죽게 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알게 돼도 과연 사람들이 예비 시모가 유튜브를 시청하며 강의를 돈 내고 들어줄지요. 예비 시모의 진짜 정체를 알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 한마디로 예비 시모는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예비 시모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예전엔 모르겠지만 현재는 유튜브를 운영하며 예비 시모의 채널을 구독해서 듣는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해 돈을 버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전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서 저희 아빠를 돌아가시게 만든 예비 시모의 만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단죄받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예비 시모가 저희 아빠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서 모아야 했는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오래돼서 과연 그 증거를 찾아서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빠 유품들을 꺼내서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역시나 예비 시모가 저희 아빠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비 남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던 겁니다. 저에게 만나자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과 만나기로 한 카페로 나가게 되었고 예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많이 미안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우리 엄마 때문에 자기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신 줄은. 우리 엄마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자기 엄마가 잘못한 일에 자기가 사과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나 그래도 자기 엄마 용서 못해. 잘못한 만큼 꼭 그 대가 치르게 해줄 거야.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사실 아직 믿기지가 않는데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 속에서 사기까지 쳐서 돈까지 뜯어내고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게 용서가 안 돼. 그런데도 우리 엄마 아직도 본인이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야, 오늘 사실 내가 만나자고 한 건 이거 건네주려고 한 거야. 그러면서 예비 남편은 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내용물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건 바로 이건 맞아. 자기 아빠한테 돈을 빌리면서 엄마가 쓴 차용증이야.
게다가 이거 한 부가 아니고 두 부잖아. 그러면 한 부는 우리 아빠가 잃어버렸다던 그 차용증이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어? 분명히 우리 엄마 말로는 아빠가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예비 남편의 저에게 건네줬던 서류 봉투에는 저희 아빠가 예비 시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작성한 차용증 원본 두 부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 그토록 찾으려고 애썼던 차용증을 예비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 엄마 방에 있는 금고에서 내가 몰래 빼온 거야. 내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 어렴풋이 엄마 방에 엄마가 꺼내놨던 차용증을 본 기억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때 분명히 차용증에 적혀있는 이름이 자기 아빠 이름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에 이번 일이 있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 금고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 아빠랑 우리 엄마가 쓴 차용증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한 부가 아니고 두 부였던 거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자기 아빠 차용증을 몰래 훔쳐온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엄마가 우리 아빠 차용증을 훔쳐갔다는 소리야? 우리 아빠 회사 금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거 한번 들어보겠어? 내가 엄마가 친구랑 통화하는 거 몰래 녹음한 파일이야. 그리고 예비 남편은 본인이 핸드폰으로 녹음한 녹음 파일 하나를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렇다니까! 예비 며느리가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회사 사장 딸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27년 전에 사기쳐서 돈 떼어먹었던 송재성이 딸이었던 거야. 그래도 내가 처음에는 모르는 척 했거든. 그것이 어릴 적에 내 얼굴을 봐서 그런지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세월이 이만큼 흘렀으니 그의 엄마도 나 몰라볼까 해서 말이야. 과거는 과거고 솔직히 그런 부자 사돈을 누가 마다하겠어? 그의 엄마 죽으면 그 회사 예비 며느리 거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아들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로또는 내가 어떻게 놓치느냐고. 그래서 일단 혹시나 하는 마음에 2판 4판이다 싶어서 상견례까지 갔더니 글쎄 예비 며느리랑 다르게 그의 엄마는 날 금세 알아봤다니까. 아유, 그래서 부자 사돈도 놓치고 아깝게 됐지만 뭐 어쩌겠어. 이게 인생이려니 해야지. 그래도 내가 그때 송재성이 회사에서 송재성 만나러 갔다가 사무실에 자리 비운 거 보고 바로 차용증 훔쳐와서 다행이지. 아니면 그 거금을 전부 갚을 뻔했지 뭐야. 송재성이 돈으로 내 사업 잘 굴러가게 해서 버티다가 이만큼 살면서 유튜브도 하고 유명해져서 돈도 벌고 하는 건데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 그런데 송재성네 회사 금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그거야 내가 자주 가서 안 보는 척하면서 몰래 훔쳐봤지. 이번에 예비 며느리 생일 치르면서 알게 된 건데 지 딸 생일로 비밀번호 했더라고. 예비 남편이 들려준 예비 시모의 녹취록에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차용증을 훔쳐서 저희 아빠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했던 진짜 범인도 바로 예비 시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들을 건네받았고 예비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끝을 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예비 시모의 성공이 스스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남의 인생 짓밟고 올라선 전부 가짜라는 사실을 밝힐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성실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비싼 수업료까지 받으면서 강의하는 어느 유명한 유튜브 강사가 사실은 일부러 저희 아빠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기 위해 저희 아빠 사무실 금고까지 털어 차용증까지 훔쳐서 달아난 도둑이라고요. 그 일로 저희 아빠까지 돌아가셨다는 사실까지 전부 넣어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의 이름을 직접 밝히진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밝히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공개할 차용증에 저희 아빠 이름만 나오도록 밝히면서 시어머니의 이름과 신상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준 예비 시모가 저희 아빠 차용증을 가지고 훔쳤다는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음성 변조해서 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다른 사람이 저희 아빠와 같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공익 목적이란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법적인 처벌을 아예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의 잘못을 밝히고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이만한 대가는 치러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제가 예비 시모의 동영상을 올리고 한동안 잠잠했지만 얼마 후 난리가 났습니다. 예비 남편이 제가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올린 걸 어떻게 알았는지 댓글을 달았거든요. 사실 이 모든 건 유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강사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엄마가 벌인 짓입니다. 이제라도 피해 입은 피해자분께 사죄의 글을 올립니다. 저희 엄마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예비 남편이 예비 시모의 실명과 정체를 밝히며 댓글을 달았고 예비 시모는 그 길로 나락을 가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의 유명 인사는 아니었기에 대중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예비 시모의 채널을 듣고 있던 구독자들과 수업을 듣던 수강생들에 의해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구독자들도 전부 빠져나가고 게다가 예비 시모에게 속았다며 예비 시모의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들이 수업료를 돌려달라며 사기죄로 법적으로 고소까지 한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예비 시모가 하던 사업과 유튜브 채널도 문을 닫으며 자연적으로 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비 시모는 한동안 법정 싸움을 하며 본인의 죗값을 계속해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혹시나 예비 시모가 저를 법적으로 고소하는 건 아닌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법적으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벌을 받기 위해서였죠. 엄마도 제가 그런 일을 벌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처음에는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 그래도 나중엔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사실을 밝혀서 예비 시모가 더는 나쁜 마음을 먹지 못하고 살 거라면서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저를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들은 바로는 예비 남편이 만약 저를 고소하면 예비 시모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비 시모가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며 살라고요. 예비 시모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과 유튜브도 망하고 예비 남편에게라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입장이니 그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큰 충격으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예비 남편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의 이별과 예비 시모의 일로 많이 힘든 것 같았지만 그래도 동물병원에서 동물들을 돌보면서 위로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일이 끝나고 엄마와 함께 아빠 납골당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빠를 향해 이야기했죠. 아빠, 내가 아빠 억울함을 풀어줬어. 아빠 아프게 했던 그 사람 내가 제대로 복수해서 혼내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세요. 아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4년이 흐른 지금 저는 엄마 사업을 도우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엄마 사업도 점점 더 잘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일본에 체인점도 하나 더 늘리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보고 있을 아빠를 위해서라도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을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니까요. 우리 모두 본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인생을 아프게 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그 악행이 스스로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선하게 살아야겠어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